7월 실업률이 예상보다 높은 4.3%로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S&P 500 지수가 5,600을 돌파했지만 8월 5일 5,186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주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 나스닥 100 지수는 3일 동안 무려 7.77%나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에 대비하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절약가 투자로 금융자산 10억이 목표인 우아한 짠테크TV의 웃짠입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금 바로 얻어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연초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는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2일 발표된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되자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S&P 500 지수는 5.2%가 하락을 했고 나스닥 100 지수는 무려 9.66%까지 급락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증시를 뒤엎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배당주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와 경제 위기 속에 배당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월 한 달 동안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인 SCHD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경제 침체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8월 5일까지 SCHD는 2.03%나 상승을 했는데요. 물론 8월 1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5일까지 3일 동안에는 4.41%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7월과 8월 초 위기 속에서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SCHD는 나스닥과 S&P 500에 비해 훨씬 더 주가 방어를 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SCHD는 나스닥 100에 비해 약 7% 차이를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2018년 미중 무역 갈등과 2022년 금리 인상 시기에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SCHD의 주가 흐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배당주가 이런 불안정한 시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확인해 보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18년 미중 무역 갈등이 정점에 달했던 4분기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시기에 나스닥 100은 무려 마이너스 16.96%가 하락을 했네요. S&P 500도 예외는 아니어서 마이너스 12.97% 하락을 했습니다. 배당주인 SCHD도 약 마이너스 9.53%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 100과 비교하면 SCHD는 주가 방어를 상대적으로 잘 해낸 걸 알 수가 있어요. 2022년은 미국 물가지수가 7월에 9.1%로 정점을 찍으면서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연준은 베이비 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을 반복하면서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 시기에 제 주식이 정말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스닥 100은 1년 동안 마이너스 26% 하락을 했고 S&P 500도 마이너스 13.73%나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SCHD는 이 시기에 오히려 플러스 0.3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배당주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경제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주식시장은 다시 상승세를 맞이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2022년 주가가 폭락했지만 23년부터 현재까지 폭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돌아보면 나스닥 100은 40.73% 상승을 했고 S&P 500도 19.07% 상승을 했습니다. SCHD는 겨우 0.84%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SCHD와 같은 배당주는 포트폴리오에서 수비수 역할을 합니다. 공격수 역할을 하는 ETF로는 기술주의 QQQ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 SOXX가 있습니다. 기술주와 배당주 모두를 포함하는 S&P 500은 미드필더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만약 공격수가 없다면 골을 넣기 힘들기 때문에 경기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공격수라면 골을 많이 내기도 하지만 수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패배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는 공격수와 수비수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럼 자산 분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ETF의 10년 토탈 리턴 수익률을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토탈 리턴은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한 후의 수익률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SCHD의 경우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았을 때의 수익률은 44.18%지만 배당금을 재투자한 경우 총 수익률은 71.28%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토탈 리턴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더 정확한 성과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최근 수익률 비율로 자산을 분배하게 되면 공격과 수비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승기에는 충분한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고 하락기에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서 보다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구축할 수가 있게 돼요. 최근 10년 동안 각 ETF의 토탈 리턴 수익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100은 473%, S&P 500은 263%, 배당주인 SCHD는 218%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비율로 다시 환산하게 되면 나스닥100은 50%, S&P 500은 28%, SCHD는 23%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 1억 원의 자산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나스닥100에 5천만 원을, S&P 500에는 2,800만 원, SCHD는 2,300만 원을 투자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 전략은 각 자산의 장기 성과를 반영하면서 공격과 수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유명한 그림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마치 아무런 위험 없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투자를 시작해보면 상황은 정말 전혀 다릅니다. 코로나 사태,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닷컴 버블 등 수많은 어려움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결국 우상향합니다. 따라서 차분히 자산을 적립식으로 모으고 다양한 우량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10년 후, 20년 후에는 누구보다 우리가 부유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배당주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배당주가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번과 같은 시장 이벤트에서는 그 안정성이 정말 중요한 자산임을 알 수가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